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어제 하루 카카오가 이제 불통이 되었었죠. 국민 메신저 문자보다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보를 주고받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카카오가 불통이 되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썸네일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정말 정광석화처럼 빛의 속도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카카오 사태를 그냥 단순한 사고로 지금 본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읽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굉장합니다. 이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카카오가 블랙아웃이 되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민 불편에 사과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저런 사고가 났을 때 통상 장관이 직접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정말 굉장히 빠르게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다. 전자신문 저 타이틀을 보시면요, 윤 대통령 카카오 네이버 장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라,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카카오 등이 책임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터인 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그냥 뭐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지시할 걸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의례적인 큰 사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볼 게 있는데요, 카톡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업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업비트. 혹시 업비트 들어보셨습니까? 이 업비트 로그인이 이제 안 됩니다. 업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입니다. 업체 로그인이 안 되면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멘붕 온 코인러, 강제 존버냐, 조선일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당황한 이 코인러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이제 이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대로 그냥 매일같이 이 코인을 갖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붙들고 존버를 해야 되느냐? 버틴다 이거죠. 자, 이런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비트 로그인이 안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거래가 안 됩니다. 자, 뉴스 원에도요, 카카오 먹통에 업비트 로그인 장애 이렇게 나오죠. 애플 아이디는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지만 이 업비트 로그인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게 업비트 로그인 정상화,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왜 이런 일이 터졌나요? 자, 카카오 로그인 먹통에 거래 못한 투자자들 분통, 업비트 보상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게 사실상요, 여기 주식 거래하듯이 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거래되는 그 거래량도 이제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주식 시장에 비교할 바는 아직 아니지만 여기도 굉장히 큰 돈이 흐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이 된 겁니다.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신다면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업비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비트는요, 주식회사 두나무에 의해 2017년 10월 출시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2021년 4월 29일 기준 178개 코인 및 292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코인이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코인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을 무려 292개나 운영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어둠의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에서는 탑이죠, 탑. 바로 이 회사가 업비트네요. 그런데 이 업비트의 특징이 말이죠. 로그인을 하려면 반드시 이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카카오 계정이 이게 통하지 않으면 로그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 자체가 서버가 다운되면서 서버가 완전히 이제 붕괴된 상태였었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 안내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서버의 일시적인 장애이거나 네트워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통상적으로 뜨는 장애 이제 표시인데요. 자, 이게 일시적인 장애이거나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비트를 보면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요. 이 코인이 178개, 마켓이 이제 287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이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죠. 이제 북한 같은 이런 데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업비트가 로그인 할 때는 반드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요, 달리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업비트는 로그인을 무조건 카카오 통해서만 가능한데, 현재 업비트 로그인이 안 되고 있다. 북한의 암호화폐 송금 관련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갑자기 업비트 접속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군가 일부러 카카오 서버를 사용 불능케 해버렸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해외로 지금 불법 송금된 금액을 지금 포착하고 관련 계통을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죠. 자,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 업비트까지도 다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으로는 직접 현금을 송금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우회적인 방식을 이렇게 찾았을 텐데,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였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업비트의 이 사고가요, 로그인 불능 상태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재명, 문재인 그 밖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세력들과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 우연한 사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사고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시기가 또 그런 시기고, 굉장히 엄중한 어떤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김의겸이가 자폭 테러 같은 그런 폭로를 했었죠. 그거하고도 연결해봐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더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기 TV조선에 나갔던 뉴스인데요. 요걸 혹시 이제 보신 분이 있나요? 자,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재명 코인이라며 판매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인터내셔널 뭐 이쪽 해가 쭉 나오죠. 여기가 이제 그런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변형을 위한 국제대회 아태협이라고 그러죠. 이 단체와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이제 이해찬 등등이 이제 연루가 된 그런 거죠. 북한하고도 굉장히 깊은 종북성을 띠는 그런 단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의 이 고위 관료도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죠. 아태협, 이 아태협이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연방을 구상한다, 이런 어떤 계획도 지금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과 북은 이미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원과 국토개발, 물리와 유통사업 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태협 회장이 이재명 대부 코인이라 불렀다. 여기부터 뭔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부 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모 회장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북한에서 코인을 직접 쓸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벌써? 자, 아태협 회장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 자, 이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태협 회장 이재명 대부 코인이라며 판매, 이것도 결국 TV조선에서 나온 건데요.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 겁니다. 북화폐에 대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홍보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10월 14일 기사니까 현재 이 시점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태협이
화폐를 만든 뒤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며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는 모두 10억 개가 만들어졌는데 유사시 북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고까지 홍보했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으로 이어지는 대북 사업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전혀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재명 코인이라고 이름까지 그래 붙여놨는데 자, 황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16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 인사 초청 행사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을 가상화폐로 잇는 블록체인 연방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원과 국토개발, 물류와 유통사업 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했고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이 가상화폐를 대신 쓸 수 있다고 설명서에 썼습니다. 자, 모두 10억 개 발행을 계획해 일부는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태협 회장 안모 씨가 이 가상화폐를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며 판매했다는 내부 정언이 나왔습니다. 자, A씨 전 아태협 관계자 이제 이재명 대북 코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아태협 전직 직원은 안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아태협 회장을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자,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가 북한과 연관되는지 자금 세탁에 이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이 업비트가 여기 이제 로그인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불능 상태가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다 막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만일에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가 북으로 들어갔다면 그 정황이 이 서버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겠죠. 혹여 이런 것을 누군가 일부러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일으킨 인위적인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읽은 분이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읽었겠죠. 바로 긴급 지시를 때린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검찰은 벌써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과기부 장관에게 여기는 뭐 유관 부서니까요. 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좋은 어떤 부서가 되죠. 윤 대통령이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이걸 굉장히 빨리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광석과 빛의 속도로 윤석열이 움직였다. 뭐 이런 제목을 깔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대로 듣고 뭐 사고가 우연히 났습니다. 뭐 과열이 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려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방선거 4.15 때도 그 후에 무슨 물류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화재가 일어났었죠. 화재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번도 그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저는 캐치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